수도 시민들의 교통 문제 해결을 두고 언제나 마음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수도의 고리들에는 우리의 힘과 기술로 만든 세형의 무게도 전차와 궤도 전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7, 2018년 8월 3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삼복의 무도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만든 세형의 무게도 전차와 궤도 전차를 보아주시며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위해서 크나큰 노고와 심려를 바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광장에 오셨던 바로 그날은 계속되는 고온으로 해서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이런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경의하는 청비서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우리 공장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때 전차 조립 직장에는 공장에서 생산한 무게도 전차가 있었는데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 세용의 무게도 전차들을 보아주시고 모든 것이 다 잘 되었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공장들에서 생산한 것이라니 더욱 기쁘고 더더욱 고맙다고 점짜리라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공장을 돌아보시느라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옷깃은 땀으로 푹 젖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수도 시민들의 유괴군수 문제로 마음을 쓰시며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우리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배우며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공장의 현대화 방안을 요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과 해결 방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는 무게도 전차의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높일 때 대한 문제, 무게도 전차 생산에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생산 보장할 때 대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공장의 현대화와 생산 장성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하나하나 밝혀주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께서 조금 밀어주겠으니 대담하고 통일국의 목표를 세우고 현대화를 번때 있게 전개하라고 훈학군 팀과 연기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평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무게도 전차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게 물질 기술적 태도를 튼튼히 갖추고 무게도 전차를 계열 생산, 대량 생산하기 위한 책임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공장을 우리나라 윤전기계 공장들을 대표할 수 있는 공장으로 나라의 요괴 운수 문제, 대중교통 운수 문제를 푸는 데 적극 이바지하는 중추공장으로 전변시킬 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우리 노동계급과 기술자들이 만든 세형의 궤도 전차도였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세형의 궤도 전차에 설치한 전동기며 의장품 등 대부분을 우리의 자재로 만들었다는 복 만족하게 들어주시면서 인민을 위해 정말로 보람있는 큰일을 하였다고, 오늘은 하늘의 별이라도 딴 듯 기분이 좋다고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과 노선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한 채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결사관철해 나가는 이런 노동계급은 없다고 하시며 우리의 노동계급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잠시의 휴식도 없이 저녁에는 우리가 새로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의 시운전을 몸소 지도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지난번에 타보았을 때보다 내부 안경과 의장품의 질감 분화성도 높아지고 전차 운행 시 소음과 진동도 적어졌다고 모든 기술적 특성 지표들이 정상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만든 궤도전차와 무궤도전차들이 고리를 누비며 달릴 때에는 멋있을 것이라고, 인민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기뻐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자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이라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안고 당이 제시한 새로운 투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기들 앞에 맡겨진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인민을 위해 삼복철에 언 하루를 바치시고 그리고 우리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명으로 새기고 살아야 할 순간 인민관을 새겨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부르며 우리들은 우리가 인민 앞에 어떻게 성실해야 하고 인민을 위해 어떻게 복무해야 하는가를 격정 속에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인민사랑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수도 류역의 운수 부문 안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인민의 요구와 평가를 언제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세용의 력의 군수 수단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만들어 인민들의 교통상 편의를 원만히 보장해 나갈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투리에 일치단결하여 부흥강국 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힘차게 열어나가자. 온 나라가 떨쳐나 농업 생산에서 근본적 변혁을 일으키자. 과학기술의 견인력으로 나라의 농업 발전을 안쪽으로 담보해 나갈 요리안고 농업부문과 여러 연관 단위들에서 농업생 현대화, 정보화를 다구치고 최량화된 농업지도 체계와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방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농업 생산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농업 생산에서 모든 용농 공정들을 과학 정보화하는 것이 필수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에서는 국가과학원과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업 종합대학을 비롯한 해당 과학교육기관의 연구용역을 동원해서 농장 작업반들의 실태를 중앙에서 신속 장학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심을 두고 농업부문 정보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업과학원 농업정보화연구소에서 농업 생산의 과학화 실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정보기술 제품들을 적극 개발, 그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문에서 필지별로 이제 용농 그 세부 계획을 작성하고 이용하게 한 프로그램, 또 이제 농작물이 그 용량을 진단하는 데 기초해서 과학적인 비료 주는 시기와 양을 결정하게 한 프로그램들, 또 전자지도를 이용하여 농업부문이 그 생산을 과학적으로 지도하게 한 사업 비롯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돼서 이제 과학농사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위성 정보 해석 기술과 농작물 생육 모의 기술을 이용하여 밀, 보리 수확법 평가를 한 대 기초해서 논뼈, 강냉이 예상 수확법을 정확히 판정해서 농업 생산에 실천적으로 이바지하게 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산업성 평양이동통신운영국에서는 농업부문에서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전망성 있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농업과학기술 자료들을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이동통신운영국에서는 농업 근로자들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농업과학기술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진흥 선진하게들에 봉사하도록 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에 힘을 놓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적용해서 보다 이렇게 적은 자료통신량을 가지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힘을 놓고 있으며, 이와 함께 원격 농업봉사 체계와 문고리 문답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지연시 통신농장에서도 여러 전문기관 일꾼들과 연계 밑에 모든 용농공정들에서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이동통신망에만 과학기술 보급 사업을 활발히 벌려 과학농사 요리를 높여주고 농장원들이 모든 용농활동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재해성 기상현상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입니다. 그래서 먼거리 용농기술 문답봉사를 통하여 자해성 기상기후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학기술 자료들과 생육예보 자료들을 잘 알고 용농실천과에 구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우리 사회에는 이 물음 앞에 자신을 세워보소.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나라 위한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애국자들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남 모르는 혼신의 길을 걸어온 한 인민군관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방소연사가 취재했습니다. 이곳은 랑랑구역 청백이동 90민반의 풍경을 찍은 화면들입니다.
굴이 화려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르는 곳마다에서 푸른 잎들을 활짝 펼친 나무들과 뭉진 열매들, 또 아름답게 피어난 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민반장 동지는 이 나무들이 모두 다 해서 1600그루나 되는데 바로 조선인민군 군관이었던 김광철 동지가 심었다고 했습니다. 전쟁노병인 아버지와 함께 고향 마을의 작은 뜰악에서부터 심기 시작한 김광철 동지는 2010년에 랑랑구역 종백이동에 이사를 온 후에도 아파트 주변에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군우가 시킨 적은 없었지만 살림집 주변의 빈 땅들에 애지중지 나무를 심어 가꾸던 김광철 동지에 대해서 인민반 주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다 잠자는 시간 새벽에 와서 존중해주고, 그다음에 밤에 퇴근 시간에 나무를 가지고 와서는 날도 어둡고 하니까 남들 다 모르지만은 혼자서 나가서 나무도 다 심고. 우리 현관문을 제일 먼저 새벽에 열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2층이요 세대주였어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다음에는 이 가위를 가지고 올라가서 나무를 다 아지를 잘라주는 소리를 들으면 아파트 집집들에서 이게 무슨 소리나 하고 듣다가는 야, 벌써 새벽 5시가 다 됐구나. 연료바장을 받고 집에 노는 사람도 아니고 시간이 바쁜 군관이 인민반을 위해서 나무를 심고 가꾼다는 게 저런치 않습니다. 자주 출장을 다니던 광철 동지가 수십 년 세월 가지고 다니던 가방에는 언제나 꽃씨들과 함께 나무 재배와 관련한 책들이 들어있곤 했습니다. 어떤 수종이 좋은 나무 종자들을 구해다가 자기 집에서 나무 모드를 잘해오기도 했는데 구의 집은 하나의 작은 양묘장과도 같았습니다. 나무 심는 거 애국이야. 나무를 정성껏 심는 과정에 그 땅에 대한 그 애착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지. 말이 없는 사람인데 이거는 늘 입에 붙어 다녔습니다. 이 사진첩은 구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5월 인민군대가 산림복구 사업에서 앞장설 때 대한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을 세교하는 그날부터 김광철 동지는 가는 곳마다에서 빈 땅을 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도 나무를 구해다가 심곤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사진과 함께 자기의 심정을 담은 글이나 노래를 적어놓곤 했습니다. 아름다운 생애 자욱 색이 이어가자. 이 글줄은 결코 광철 동지가 한 시절의 충동으로 적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하는 참된 아들이 저국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를 그 누구보다도 열렬히 사랑한 한 인민군 군관이 심장으로 새긴 양심의 글발이었습니다. 지난 6월 5일 그날은 사랑하는 자식들이 김광철 동지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날이었습니다. 뷰치의 병으로 해서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는 맡은 소설을 떠나지 않았으며 마지막 순간에조차 자기가 심은 나무를 걱정했다고 합니다. 김광철 동지의 집에는 2012년과 2017년을 비롯해서 구가 자식들과 함께 나무를 심을 때마다 찍었던 동영상 자료들이 들어있는 기억기 카드가 있습니다. 아버지, 응? 나무에 있잖아요. 응. 물 넣어야지 이렇게 멋있나요? 물 주기 하고 물 넣으면 수원다 심은 이게 얼마나 찍겠는데? 이거요? 하나 멋있는 거 땅에도 살아야 되는데. 싫어. 아니. 그냥 풀어진 싫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단순히 나무만을 심고 가꾸는 습관이 아니라 마음속에 조그마한 애국의 싹이라도 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키워주려고 하셨습니다. 생전에 김강철 동지는 자식들의 성장의 계기 때마다 함께 나무를 심곤 했는데 그 중에는 10년 전에 아파트 주변에 심은 오리나무들도 있습니다. 이윤이가 군대 나갈 때 어리나무 3그루를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 아버지가 왜 어리나무 개주왔는지 아니? 저곡은 고향 마을 정든 집이라더라. 막 어리나무 숲, 그 정겨운 설레임. 그러니까 이윤이가 아버지 이거지요 시. 자, 너 군대 나가면서 이거 고향이야. 이 어리나무 숲, 나의 저곡에서 나오는 이 어리나무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벌써 심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보면서 저거 내가 나가서 심은 어리나무 컸구나. 아버지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지 않은 인생길에 발자취를 남겨야 된다. 자기가 나서 자란 이 땅에 땀을 바칠 줄 알고 자기의 몫을 묻을 줄 알아야 된다. 날이 갈수록 푸르르 설레이는 나무들을 볼 때마다 그 한 그루 한 그루의 나무들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발자국처럼 생각됩니다. 이렇게 저곡을 열렬히 사랑한 김강철 동지였기에 서종시 나의 저곡을 늘 즐겨 읊었고 신문에서 오려낸 이 시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색이 바랄 대로 바랬지만 20여 년간 군복 속에 언제나 서중히 간직하고 다녔습니다. 쉰네살의 길지 않은 인생길에 1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가꾼 조선인민 군관. 김강철 동지는 군인이기 전에 이 나라의 아들로서 스스로 자신에게 양심의 명령을 내리고 자기 집들 앞과 마을의 작은 언덕, 길가의 빈 땅까지도 저곡의 한 부분으로 새겨안고 남모르는 헌신과 애국의 자욱을 새겼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없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그가 심어가꾼 나무들의 꽃이 피어나고 향기로운 열매들이 주름질 때는 자식들과 이웃들, 사람들 모두가 가슴 적시는 추억 속에 이 땅을 그토록 사랑한 한인간의 고결한 삶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애국의 몫을 이어가며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갈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폭염 때 건강관리에서 특별히 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의료 일꾼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과 같이 대기온도와 습도가 높은 폭염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건강상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고혈압과 협심증과 같은 심장혈관계통 질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선 고혈압 환자들인 경우에는 머리 아픔, 메스꺼움, 불안감과 같은 증상을 호소할 수 있으며 협심증 환자들인 경우에는 가슴 답답감, 맥박 빨라지기, 식은땀 나기와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 때에는 외출을 될수록이면 삼가해야 하며 꼭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리지너프릴이나 니페디판과 같은 혈압 하강제들과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약을 항상 가지고 다닐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땀을 통해 의료 일꾼의 말에 의하면 무더위 때에는 땀을 통해 수분이 많이 유실되어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하루에 적어도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며 경구수액이나 오이냉국, 초음료 등으로 수분과 전해질, 비타민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침이나 해가 진 다음 걷기 운동을 비롯한 적당한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특히 폭염 기간에는 전문 의사의 검진을 자주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 국방부 보도 대변인이 7월 27일 대만 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주권치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오랜 기간 빈번히 무기를 팔아먹으며 대만 지역과의 국제적 연계를 강화해온 데 대해 단지하고, 이러한 행위는 중미 두 나라와 두 군대 관계에 중대한 전략적 위험을 가져다 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서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연계 강화는 충돌과 대결 위험을 고조시킬 뿐이며 본질에 있어서 대만을 해치고 파멸시키는 것으로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에서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가나가와 현에서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도찌기 현에서는 30대의 여성이 자기가 낳은 아기를 죽여 내버린 사실이 드러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와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 평안남도 북부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그 밖의 지역은 지록해였습니다. 평안남도 내륙의 일부 지역과 터산, 판교, 그리고 경웅에선 안개가 꼈고 백두산에서는 새벽에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났는데 특히 동해안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의 강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산에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낮 최고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북부 지역에 있는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소낙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평안남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해서 오후 한때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안개가 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도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폭염이 나타나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강한 비가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렇게 기온이 35도 이상으로 높아지면 복사열과 자외선 세기가 강해지면서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사병과 열사병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채양모와 눈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염류가 포함된 음료를 마시는 등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원산 지방으로서 37도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흐려서 비가 내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소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어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